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기의 임평순입니다. 건설교통 분야는요,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대규모 SOC 사업을 비롯해서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도로 확충, 건축 규제, 그리고 버스 노선 조정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경기도의회 원 구성이 있을 때면 건설교통위원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곤 하는데요. 후반기에는 부천 출신의 김명원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돼서 향후 2년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서 직접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55년 전남 목포 출생 김명원 의원.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경원세기 주식회사에서 프레스공으로 일했습니다. 1983년 야학연합회 사건으로 해고된 후 부천 노동법률상담소 소장을 거쳐 본격 정치의 길에 들어서 새천년 민주당 부천 소사지구당 위원장 직무대행,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국민통합특보 등을 거쳤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 의원으로 부천시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 3동을 맡아 의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임, 경기도 건설공사 현장 선진화와 교통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건설교통위원장 부천 일개미 김명원 의원입니다. 경기도의 건설과 교통 분야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과 함께 변화를 시켜보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쪽 상임위가 정말 바쁜 곳이고 민원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해드렸지만 부천의 일개미라고 별명이 있어요. 누가 지으신 거예요, 그거? 제가 지었는데요. 예. 저희 지역 주민들은 좀 적합한 별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한 우리 김명원 위원장님 초선이세요. 근데 전반기에는 건교회 부위원장, 후반기에는 이제 위원장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되셨습니다. 인기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민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조그만 일이지만 성과를 차곡차곡 내고, 네. 그리고 동료들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함께 일을 해 나가고자 하는 네네. 이러한 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좀 노력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동료 의원들의 네네. 그 덕분이죠. 그렇군요. 그만큼 장점으로 또 다가오는 거죠. 예, 신망이 또 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자들은 초선이면 경험도 별로 없어서 좀 걱정할 것이다라는 또 노파심도 있는데 그런 걸 싹 한번 없애주시고 후반기에 잘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현안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가장 시급한 내용이 아무래도 이 버스 준공영제 확대예요. 경기도가 2018년도부터 일부 지자체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14개 지자체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예. 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광역버스는 민영제와 준공영제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민영제는 한 68.4%가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나머지가 이제 준공영제로 돼 있는데 중공영제는 수익금 공동관리제와 노선 입찰제 이렇게 네.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이 수익금 공동관리제인데 네네네. 올 3월에 들어서 이제 노선 입찰제로 네. 한 120대 정도가 16개 노선 12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준공영제로 시행을 하면서 수익금 공동관리제로 하다 보니까 적자분에 대한 회계 투명성 문제가 이제 제기되기 시작을 했어요. 수익금 공동관리라면은 이제 버스 회사와 지자체, 경기도가 이렇게 수익금을 잘 공동해서 관리한다는 제도잖아요. 그게 이제 예. 일단 수익금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고 계산하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 실제 들어가는 지출이 네네네. 어떻게 되냐 따져가지고 적자분을 이제 메꿔주고. 메꿔주는 네네네. 그런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수익금이 얼마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네네. 또 지출에 대한 정확한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지 않아서 그렇군요. 입찰제로 하자, 경쟁을 시키자. 입찰제. 차라리 예. 그 노선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이익을 내겠다라는 입찰을 하게 되면 서로 경쟁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도면의 혈세의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투명성과 효율성들을 담보하는 방안이 노선 입찰제다. 네. 앞으로 이걸 이제 점점 확대를 해서 네네. 내년에는 한 81% 정도까지 광역버스 중에서 네네네. 81% 정도를 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코로나 상황들이 사실은 겹치면서 네네. 노선 입찰제가 어렵지 않을까 그랬는데 오히려 반납 적자난다고 반납하는 회사들이 그렇군요.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다면 일단 그 받아서 노선 입찰제로 하면서 네네. 새롭게 이제 경영들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또 지원하면서 이제 해 나간 그렇군요. 그런 전망을 세울 수 있었죠. 코로나19로 이제 대중교통 이용이 좀 감소하면서 오히려 경영난을 해소하면서 오히려 공영제로 가는 발걸음이 빨라졌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또 잡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인데 지난 19일에도 경기도청 앞에서 용남공항 리무진 버스 그 노동자 50여 분이 집회를 열었어요. 이게 노선 입찰제면은 한정 면허잖아요. 그게 기간이 3년에서 또 연장 7년인가요? 제가 알기로? 지금 5년, 4년 해가지고 5년, 이제 4년. 총 9년으로 9년. 이렇게 하는데 네네. 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네. 계속 지속을 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생겨서 사업체가 바뀔 경우 예. 그럼 이제까지 여기서 일하는 그렇죠. 노선 노동자들의 그렇죠. 고용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네네.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발생을 했어요. 네. 한정 면허는 노선이 이제 그 경기도 것이기 때문에 네. 사업체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계속 조금씩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렇다면 한정 면허 경우에 고용 승계를 의무적으로 하는 거를 조례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그래야 예. 사업주들도 그거를 전제로 해서 자기의 사업 전망들을 가져갈 수 있고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준비 단계고요. 준비 단계. 고용 안정이 그만큼 중요한데. 네. 알겠습니다. 대안이 좀 준비되고 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또 화성시를 보니까 네. 화성시는 11월부터 버스 준공영제가 아니라 이제 공영제를 좀 채택한다고 시장님께서 화성시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이제 공영제가 되면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일단 뭐 어린 학생들과 이제 노인층을 일단 무상으로 마을버스나 일단 지역 버스를 중심으로 공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경기도의 그 광역버스를 그 중공영제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각 시군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이제 경기도의 대상이 일단 안 되고 아니군요. 있는데 네. 아닌데 네네. 화성시는 워낙 재정이 튼튼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적자 노선에 반납하겠다는 이제 회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적자 노선에 대해서 일부는 보조를 해주거든요. 네네. 경기도하고 그 시군하고 합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는데 그래도 못하겠다라는 그 노선 업체들이 생겨나고 노선들이 생겨나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노선들을 흡수하고 또 신규 노선도 일부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그 노선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지역에 좀 버스 좀 해주라. 그래서 좋다 그렇다면은 거기 특별히 화성시장의 공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화성시가 직접 버스를 사들이고 기사도 모집을 해가지고 직접 운영하겠다. 네네. 그리고 그 교통 약자라든지 노약자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무료로. 나머지 일부는 이제 일반 시내버스하고 또 같이 그렇군요. 진행을 하고 이제 그 적자를 어차피 이제 시에서 떠안는 뭐 그런 자신감을 또 표현해 준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화성시가 한 발 더 나간 거네요. 한 발짝 더 한번 가는 해보겠다.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올 11월부터 이제 제한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시행이죠. 한번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모델이 될 수 있겠죠. 문제는 재원인데 재원이죠. 그걸 어떻게 또 확보하느냐. 예. 이게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감차나 폐선들이 나오게 돼 있죠. 이쪽에 이익이 안 나면 그런 걸 이제 지자체에서 흡수하겠다는 정책이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이 공익을 위해서 이런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굉장히 찬성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공식 출범했죠. 출범했죠. 공사 설립에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그 도시 지역도 있지만 도농 복합 지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이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복잡하고 다양하게 요구가 그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도농과 도농 복합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광역적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교통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통공사가 설립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의 서비스라는 공공성하고 그리고 도민 혈세의 낭비를 줄이자라는 이런 효율성 네. 두 가지를 크게 목표로 해가지고 그 수요 맞춤형 버스 운영 이거는 이제 도농복합 지역에 네. 그 노선 입찰 방식의 그 경기도 공공버스 제 운영 네. 그리고 이제 철도 경기도의 그 철도도 좀 앞으로 운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환승 시설의 구축 운영 뭐 네. 이런 큰 네 가지 사업의 큰 틀에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쭉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런 모든 정책들을 이제 앞으로 경기교통공사가 이제 핵심이 돼서 헤드쿼터가 돼서 이제 진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자, 어째 대중교통이 자연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어떤 이재명 지사의 교통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 대중교통의 컨트롤 타워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기도 건설기능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있네요. 건설기능학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건설기능학교 설립에 대해서 한 1년 이상 제가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 네. 또 용역도 좀 시행을 해보고 타당성에 대해서. 그런데 내년 중반기부터 국토부에서 네. 건설 기능 인력 등급제를 시행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건설 기능 인력도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능이라든지 경력 또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등급제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기존에 민간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또 지원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주로 초급들, 초급의 건설 기능들이고 중급, 고급, 특급 네네. 뭐 이런 기능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네네. 체계적으로 또 배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필요하다. 네네네. 그런데 제가 2년 전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건설공사 현장 선진화 5대 혁신 정책 해가지고 네. 계속 그거를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행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주위 동료들이 네. 왜 우리 젊은이들을 노가다 판으로 보내려고 하냐 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야, 임금 많이 주고 안전한 현장이면 젊은이들이 왜 안 가냐. 네네네. 기피할 리가 없다. 좋은 현장으로 선진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적어도 고급 특급의 인력이나 경력이 이렇게 된다면 네네. 그렇다면은 적어도 현장 소장급의 그 위치를 가지면서 네네네. 적어도 연봉이 1억 가까이 되는 네. 이런 정도의 전망대를 가져야 청년들이 그렇죠. 그 일자리에 대해서 자기 전망을 가지고 네네네. 비전을 네네네. 가질 거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양성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정부 차원에서도 하지만 네. 국토부 차원에서 등급제만 만들어놨다 해서 현실적으로 이거를 적용을 한다는 게 네네. 국가 차원에서도 뭐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큰 광역 지자체에서도 출발을 시켜내면 네네.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네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네네. 경기도가 좀 더 선진적으로 앞장서서 네.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정말 기능 장인들을 굉장히 우대하잖아요.
건설 현장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임금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기능이 인정받는 시대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건설기능학교 아직 세워진 건 아니고 아니죠. 앞으로 예, 아무튼 계속 1년 넘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또 이어지는 뭐 질문이지만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이제 건설 노동자와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늘 꼽으셨어요. 이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네네네.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 철학이 이제까지 정책이 건설 그러면은 제대로 된 건설 품질을 만들어내는 것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교통 그러면은 편리하고 빨리 가는 이용객의 도민만 생각했는데 네네. 실제 그 정책의 실행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운수 노동자들이나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을 우리 생활 현장에서 실천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는데 건설 현장의 이 처우 개선 문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라든지 하도급 문제. 예. 그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든지 또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중간에 보이지 않게 그 건설 노동자의 임금을 떼먹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착취가 이루어지는 뭐 이런 현장이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사용하니까 기존의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또 떨어지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게 이제 현장이어서 이것을 풀어내는데 건설공사 현장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자. 적정임금제. 네. 그리고 반드시 인건비는 직접 건설 노동자한테 지급이 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적정 그 시중 노임 단가라는 단가를 반드시 기본급으로 주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그 전자카드제를 도입해가지고 이 출퇴근이 체크가 되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제도를 만든 상태에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좀 성과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수 쪽은 특히 코로나로 해가지고 노사 자체가 법인 택시라든지 이런 거는 또 노사 자체가 또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은 이제 또 버스 쪽은 52시간 근로라는 것을 더 이상 연장을 못하게 법적으로 이번에 제도가 만들어져서 장시간 근로의 배차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해소가 됐죠. 물론 거기에 이제 잔업을 조금 덜하니까 임금이 약간 낮춰졌지만 그래도 임금 인상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보장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 현장에서 이런 분들이 처우가 개선이 돼야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또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건설 노동자뿐 아니라 운수 종사자분들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제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교통 약자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통 약자는 대중교통과 접근성이 편리하고 그리고 그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또 불편함이 없고 안전한 이동 뭐 이런 것들을 실현함으로 해가지고 교통 약자들의 사회 참여라든지 복지 증진 이런 것이 이바지하고자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교통 약자 이동 편의 문제는 이동 수단의 문제가 있고 또 이동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문제. 수단과 계단만 그렇죠. 수단과 시설 두 가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동 수단으로는 이제 저상 버스로 해가지고 휠체어도 이렇게 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저상 버스라든지 복지 택시나 장애인 콜 택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콜로 부르면은 또 오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얼만큼 확대하느냐, 재정의 문제가 또 동시에 그렇죠, 딸리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확대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애인 콜 택시 2시간 기다려도 안 와요. 뭐 이런 경우인데 이제는 좀 2시간을 1시간 반이나 1시간대로 네네네. 이렇게 하는 그 확대 지원 문제. 예, 예. 그리고 이동 편의 시설이라는 게 계단만 있다 그러면 여기는 휠체어라도 갈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만든다든지 네네. 하는 이 약자의 편에 서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그 건축이나 건설 과정에서 그렇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시설 사전 사후 기술 지원하는 지원 센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이제 확대를 해야 할 네네. 그런 시점입니다. 누구나 교통약자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렇죠. 내 가족이 교통약자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 국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가 인구 전체의 약 28%, 30% 육박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 이웃, 우리 가족이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꼼꼼한 또 세밀한 이런 정책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지역구 얘기도 살짝 볼게요. 아까 부천의 일개미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현재 소사 편백나무숲 테마파크 말만 들어도 굉장히 힐링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조성이 한창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소사 편백나무숲 테마파크 조성 이거는 이 소사대공원이 있는데요. 네. 그 소사대공원을 지금 이제 2배로 확장하고 설계를 마치고 이제 예. 확장의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편백나무 숲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편백나무가 추위에 약하다 해가지고 네. 그 공직자들의 문제 제기가 좀 있어서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심어가자. 그래서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한 300그루 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도에서 1억 또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또 심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자. 심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죠. 네네. 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잘 관리하면서 점점 넓혀가도록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 하면은 그 되게 힐링되는 피톤치드도 많이 나오고. 피톤치드가 많이 나왔어 이제. 필요하면은 꼭 나중에 수사 편백나무숲 테마파크 예, 놀러 가야겠는데 놀러 좋죠. 2배로 또 커진다고 하니까 예. 지역 주민들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추진 중인 지역 현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부천 옥길지구에 그 제2경인선 지하철 도입 문제가 있는데 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사실은 구로 차량 기지가 광명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조금 광명 시민들이 좀 반대가 있고 물론 거기도 찬반이 이렇게 있는데 반대가 있고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여러 가지 교통 이야기 중점적으로 위원장이시니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아직 못한 이야기 있다면 또 마지막으로 인사 이 카메라 보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도민의 혈세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그 큰 틀에서의 2가지의 책무를 갖고 있는 경기도 의원으로서 주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더욱더 노력을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도 우리 경기도 의원들을 만나게 되면 또 스스로 소통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도민들과 함께 그 경기도를 잘 발전시켜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천의 일개미 제10대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경기도의 일개미로 좀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명원 위원장은요, 그 외유 내각의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또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도민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강하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도 포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